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뇌. 어린아이의 뇌는 유연성이 뛰어나다. 뇌의 일부분을 잘라내도 없어진 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로망을 만들어 사용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의 기능이 고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된 생각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고, 이를 보고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생각이 고착화되는 것은 그만큼 뇌가 늙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뇌과학에서는 뇌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 변한다고 말한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뇌에 새로운 자극이 가해지면 뇌의 신경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단단한 뼈 속에 들어있는 뇌는 부드러운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그 주변을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연막이 감싸고 있다. 뇌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막은 딱딱해질 수 있다.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는 결합 조직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인체 모든 장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결합 조직이 존재한다. 동양의학에서 숨쉬는 것을 강조하고 숨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여긴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인체에 있는 결합 조직은 멈춰 있으면 딱딱해지고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부드러워진다. 동양의학에서는 숨을 쉬는 것을 천기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인간은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부드러워진다. 우리의 인체 안에 위치한 혈관, 신경 모두 결합 조직이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신경세포나 교세포, 혈관세포들의 활발한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뇌를 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굳지 않도록 만든다. 뇌의 가소성은 학습 능력과 매우 관계가 깊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한번 배우고 나면 이후 비슷한 정보를 학습할 때 더 수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의 뇌는 가소성이 줄어들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든 이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도전이며 도전 그 자체로도 칭송받을 일이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역할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각각 뇌의 가소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뇌 신경세포의 효율성을 높이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 뇌의 기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신경세포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인체의 다른 구조처럼 퇴행하지만 뇌신경세포 회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한다. 뇌신경세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뇌의 사용보다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단순한 암기는 대뇌변 연계의 활동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대뇌 피질의 활동이기 때문에 암산을 잘하는 것이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뇌의 기능 때문이다. 신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몸을 움직일 때와 상상으로 움직일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하니 똑같은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켰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며 근육 운동을 하는 생각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통해 실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심적시험 멘털 리허설이라 하는데 일명 정신적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심적시험은 생각만으로 뇌를 바꾸고 뇌가 몸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훈련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심적시험은 뇌의 새로운 회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요한 것은 심적시험의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의 활동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은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끊임없는 상상력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뇌를 바꿔 뇌 안에 훈련하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스스로의 뇌 안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약물이나 트레이너에게 의존만을 하기에 실패하는 것이다. 자신의 날씬한 모습을 심적시험으로 뇌를 바꾼 다음 다이어트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뚱뚱한 몸에 적응되어 있는 뇌에 새로운 회로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비만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먹는 습관은 뇌에 이미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뇌가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학습된 패턴만을 반복한다면 행동에 대한 결정을 짓는 능력도 상실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따르게 되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뇌의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능력은 나이로 인한 영향보다 각자가 겪는 경험이나 자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다.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뇌의 회로를 차단하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신경세포가 새롭게 신경회로를 연결하는 것이 뇌의 가소성이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변화하였다 또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그동안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뇌 안의 의지의 영역을 구축하여 의지가 행동으로 실천될 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뇌의 가소성을 바탕으로 두뇌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산다. 현대인들은 사는 동안 누구나 치매나 파킨슨 등의 질병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 두뇌 건강이라는 말이 친숙하게 들리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머리 문제 질환이 그만큼 흔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개인이 자신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적 가치나 삶의 가치가 매우 큰 차이로 벌어진다. 사람의 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은 동기부여를 주어 주의 집중을 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을 하는 등의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기도 하며 인간성과 도덕성을 관장한다. 따라서 전두엽이 손상을 받거나 망가지면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행동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자극에 예민해지게 된다. 또한 기억력이나 사고력을 주관하며 다른 신체 감각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조정 및 행동하는 부위로 의욕이나 창조력과도 연관된 기능을 하는 곳이다. 또한 동기부여에 따라 몰입도가 변화하여 집중력이 발달하는 것도 뇌의 전두엽 부분이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두엽의 개발은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느 세대이든지 인간에게 필요하다. 깨어있는 뇌.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2초에 한 번씩 뭔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두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 1조 바이트나 되는 데이터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능의 뇌인 변연계는 인간답게 사는 것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의 전두엽의 통제를 받는다. 뇌의 신경세포는 1000억 개이고 연결된 시냅스는 수백 조 개라고 한다. 두뇌의 성장은 25세까지 성장하나 30세부터 감퇴하기 시작하여 40세 이후부터는 뇌신경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며 하루 10만 개 정도가 소멸되어 나이가 들수록 노화된 신경세포 수는 늘어간다. 연구에 의하면 두뇌의 노화는 오장육부나 다른 곳의 기관들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동양의학에서 오장육부를 뇌의 감정활동에 배치시켜 놓은 이유를 누구나 인정할 때도 멀지 않은 듯 여겨진다. 두뇌 건강에서 유전자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다.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 텍사스대 학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신체 활동과 관련된 생활 방식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30세부터 시작되는 뇌의 노화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뇌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구석구석을 돌고 있는 혈관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을 체내 염증 수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잠이 부족해도 음식을 잘못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모두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인간이 평생 해야 할 그리고 겪어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염증 수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혈관 속의 염증 수치는 뇌의 노화를 촉진한다. 특히 음주나 흡연은 염증 수치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의 소멸을 더 촉진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음주나 흡연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기억을 퇴행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년기가 아니더라도 건망증이 심각하다면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켄터기 대학교의 피터 넬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기억력 저하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단백질이 변형되어 대뇌 변연계 뇌세포에 쌓여있는 조직 소견을 보인다고 하였다.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에 의해 유발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나 편도체에 뇌병증이 집중된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무조건 뇌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희망적인 연구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두엽의 개발은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느 세대이든지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다른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뇌의 활성화를 통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다른 포유류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중요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육체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데 대한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뇌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통해 뇌가 학습해 나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유전적인 것은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성향, 습관 등 담고 싶지 않은 부분도 담는다. 그러나 더 획기적인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나갈 때 유전자의 그 경험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유전자 정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디 스펜자의 저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는 생각의 변화가 생물학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활동을 주장하는 중심장기를 뇌라고 말하며, 장기들의 각기 다른 기능이나 감각 기능, 운동 기능,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모두 뇌의 신경회로 기능들과 연관된다. 대뇌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은 언어 능력이나 집중력, 사고의 유연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두엽 부분의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의 전두엽 부분의 신경회로를 증가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스트레스와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정신신경면역학에서는 생각에 따라 뇌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다르다고 한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도파민은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뇌의 호르몬이며 동기부여 호르몬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행위가 재미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어 스스로 그 행위를 즐기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뇌 안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렇듯 뇌는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각각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에 영향을 미친다. 비물질인 생각과 마음 상태에 따라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몸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장기이다.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어 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의 삶은 육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비물질 요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되도록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뇌에 저장된 옛 습관이 다시 지배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현실의 삶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나에게 익숙한 뇌를 계속 고집한다면 나이가 든 사람은 뇌가 그 상태로 머물러 뇌의 퇴행으로 오는 질병을 맞이할 것이고, 젊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 없이 그냥 이대로 의미 없는 삶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자연회복력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연회복력은 개인차가 크게 작용되지만 뇌의 긍정적 사고화된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자연회복력은 약효과를 내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은 비물질인 의식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육체는 물론 산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생각은 뇌의 신경세포의 운동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 생각을 통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또 다른 것을 창출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정의하기를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하는데, 뇌과학 분야에서는 대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대뇌가 작동을 멈추면 정신도 소멸하고, 대뇌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병이 오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마음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살지 못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몸이 지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마음이 지배적으로 사는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로만 인간이 이루어졌다면 인간을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소우주로 표현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더 큰 비물질적인 요소는 우주와 통할 수 있는 대뇌피질의 강력한 힘을 말한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인식할 때, 시공간과 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깨에 자신감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자기의 뇌를 잘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뇌는 인체의 모든 것들을 명령을 전달하여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습관은 뇌에 고정된 회로를 만들어 반복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습관화된 회로를 새로운 회로를 만들 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사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의 발생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뇌가 말해준다. 우연히 당신의 1%의 멘탈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99% 바뀐다라는 광고 문구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인 생각만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이다. 협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강한 뇌의 신경회로가 약한 신경회로를 도움받은 뇌신경회로가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에서 자기가 어느 방면에 강한 신경회로가 있는지, 어느 면에서 약한 회로가 있는지 알고 약한 회로와 연합하여 함께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인간은 본래 약한 자와 함께하여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뇌가 알려준다.